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학연구와 문열 및 종교의 새 경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역사 연구입니다. 역사 교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많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국권이 침탈당하는 그런 시기, 자주성이 흔들리는 독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역사 연구가 상당히 중요했던 시기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민족사학자들이 민족성을 강조한 역사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계몽사학부터 보면요, 목적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민족사학자, 근데 계몽사학을 연구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채호 선생님이 저술한 독사실론이라는 책이 이제 글이 있는데요. 민족주의 사학 발전을 이야기하는데요. 독사실론, 이 뜻은 역사를 새롭게 읽는 논설, 독사실론 읽는 거죠. 역사를 새롭게. 그래서 역사를 새롭게 읽는 논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독사실론은요, 신채호 선생님이 주필로 있던 대한매일신보 기억나나요? 되게 중요한 신문이죠. 그쵸? 국제보상운동이랑도 연계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민회하고도 연계되어져 있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주로 이제 거기서 글을 쓰셨던 신채호 선생님께서 여기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던 논설이 바로 요 독사실론이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사서술의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고선 일본이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기에는요, 위인전,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들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딱 봐도 저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되게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영웅들이죠.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침략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이 흔들리는 가운데 예전에도 을지문덕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통해서 극복하자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월남 만국사라든지 이태리 건국 삼거여정 이런 책들도 들어오고 이제 번역되어져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의 흥망사를 다루는 역사책들을 통해서 외국은 이렇게 이제 당시 월남 만국사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에게 거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보호가 되면서 식민지 되는데, 자, 그러한 앞서서 망했던 나라들,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이렇게 거울로 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이런 책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광문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선광문회에서 조선의 빛나는 문헌을 출판하는 단체, 빛나는 문헌들을 출판하자라는 단체가 조선광문회인데요. 최남선과 박은식 선생님 같은 분들이 조직했습니다. 최남선은 참 이게 처음과 끝이 좀 다른 인물이죠. 조선 최고의 천재, 수재라고 불렸던 인물. 그리고서 어린 나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신채시, 해외에서 소년에게를 쓰기도 했던 이 인물이 나중에는 약간 친일로 변절했던 데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은식 선생님, 그쵸? 민족 사학자이기도 하면서 나중에 또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또 하시는 박은식 선생님. 그래서 보존 가치가 높은 우리의 서적들을 소집하고 이를 편찬하거나 아니면 다시 간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전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이 조선광문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한글 사용의 확대와 국어 연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개혁 이후에는 공문서에 국문과 한문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국문과 한문. 그전에는 한문만 썼겠죠. 근데 가보개혁 이후에 공문서, 국가의 공적인 문서에 국한문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지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요.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등에서는 그 이제 기사를 순한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부녀자들 같이 약간 한자를 잘 몰랐던, 그리고 한글 알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한글의 확대가 훨씬 더 반길만한 일이었겠죠. 자, 그리고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설립되어집니다. 우리 당시 한글 연구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른 두 인물, 그죠? 주시경 선생님과 지석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국문연구의정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글의 문자체계와 맞춤법 원리. 선생님도 가끔 맞춤법 띄어쓰기 어렵거든요. 우리말이 너무 과학적이다 보니까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맞춤법의 원리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국문연구소가 1907년에 설립된 거잖아요. 나중에 이 국문연구소는 뒤에 조선어학회의 모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어학회가 이렇게 국문연구소 이렇게 주시경 이런 분들의 제자들께 해서 조선어학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문연구소 위원이었던 주시경 선생은 국어문법 이런 것들도 저술을 하시죠. 자,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문학에서는 신소설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전통적인 한문학, 한자로 쓰는 한문학이 퇴주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학과 예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제 신소설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자, 대표적인 신소설은 이인직이 쓴 혈의 누라든지 아니면은 이해조의 자유종, 그리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책들이 등장해서 약간 교훈적인 내용들,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국민 계몽을 위해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신체, 새로운 형식의 신체시가 발표되어져 새로운 문체를 가진 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1908년에 아까 나왔던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선생님 어렸을 때 이 해가 태양인 줄 알았는데 태양이 아니고 넓은 바다죠. 그래서 국어책에 아직도 실려있나요? 구르릉 쾅쿵 이렇게 실려있던 것 같은데 철사 이렇게. 자, 그래서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이 신체시를 당시에 어린이 잡지였던 소년의 창간호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운율을 탈피해서 새로운 운율을 추구한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최남선이 끝까지 좀 지조를 지켰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을 보면요, 연극, 현대식 극장인 원각사가 설립되어집니다.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지는데요. 여기서 은세계와 치악산 같은 신소설들이 연극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는요, 창가와 창극이 유행해요. 창극. 그래서 서양식 악곡에 맞추어 그러니까 서양의 멜로디를 가져와서 우리가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것이 바로 이제 창가인데요. 그래서 서양식 악곡에 맞춰서 학도가, 그리고 독립가, 권학가, 학문을 권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독립신문이 애국가 지키 운동을 전개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독립신문에서 이제 전개했던 애국가 지키 운동이 계기가 돼가지고 애국가를 비롯한 애국계몽운동 목적의 창가들, 아까 얘기했던 독립가, 학도가, 권학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창가 당시 거 좀 들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서양의 민요 멜로디들도 있고요. 또 좀 제 반응이 약간 찬송가,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 멜로디들에 우리가 가사를 붙인 그런 음악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자, 미술에서는 이제 서양식 화풍이 소개되어지면 유화도 그려지고요. 또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는 또 일본 가까우니까요.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서양식 화풍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계의 변화입니다. 종교계의 변화에서 종교계도 약간 새로운 바람을 타고 새로운 물결을 타고 조금 변화하게 되어지고 좀 모습을 좀 바꾸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교입니다. 박은식 선생님,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 박은식 선생님. 유교구신론을 얘기하면서 교화활동과 실전적 유교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개신 유학자들이 기존의 전통적 유학에는 문제가 많다, 뭔가 너무 진짜 흔히 되게 유학의 문제라고 내세우는 탁상공론, 좀 책상 위에서의 학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은식 선생님은 서민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양명학, 유학도 성리학이니 홍고학이 양명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양명학, 실천적 성향이 강한 양명학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에서는요, 한용운
유명하죠. 유명하시죠.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한용운 선생님께서 개항한 이후에 우리나라 불교가 약간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회유와 간섭에 맞서서 한용운 선생님은 불교의 자주성과 근대화를 좀 추구하자라는 그런 운동에서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불교의 자주성과 근대화를 위한 불교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학. 자, 동학은 워낙에 우리가 앞에서 근대 시기에 많이 중요하게 배웠던 종교가 되겠죠. 근데 동학도 조금 변질되어져 갑니다. 20세기 초, 1900년대 초반에 친일파였던 이용구 같은 인물들이 일진회를 조직한 다음에 동학을 막 접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학이 약간 이렇게 막 친일적인 모습으로 가려고 하니까 일진회는 막 러일 전쟁 때 막 일본의 군수물자도 운반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그렇게 하자 손병희,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 아예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꿔버립니다. 천도교로 바꾸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만세보라는 그런 신문도 발행하고요. 그래서 학교도 설립하고요. 그래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곳곳에 천도교 예배당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서울에 인사동 가면 인사동 한복판에 천도교 대중앙본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민족 종교인 대종교, 나철 5교. 나철 기억나나요? 그렇죠.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단체도 조직했던 그분입니다. 바로 대종교를 창시한 분이신데요. 자, 단군 신앙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창시한 게 바로 이 대종교가 되고요. 나중에는 이 본부를 만주로 옮겨갑니다. 만주로 옮겨간 다음에 거기서 무장투쟁 단체인 중강단을 조직하는데요. 이 중강단은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어집니다. 독립군 부대인 북로군정서로 중강단이 개편되어지는데 이 북로군정서가 그쵸, 청산리 전투의 주축 부대가 바로 이 북로군정서가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단체, 민족 종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대종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1886년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로 포교의 자유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시작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외국 여러 나라들과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을 시작해서 외국과 조약을 맺는데 약간 프랑스하고는 조약이 좀 늦게 맺어요. 그 이유는 약간 천주교 포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실제로 그 프랑스하고 맺은 조약의 문을 보면은 이 한문의 사용을 가지고 약간 포교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해석이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프랑스와의 조약을 바탕으로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얻어지게 되고요. 천주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전에도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천주교가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천주교는 주로 약간 이때부터 소학교, 고아원, 양로원도 약간 사회복지 사업들을 많이 좀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서양 의술과 근대교육 보급에 상당히 기여를 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들 중에는 와서 학교를 세운다든지 병원을 세운다든지 이런 아펜질러라든지 알렌이라든지 아니면 언더우드라든지 되게 많은 헐버트 이런 인물들 다 이제 미국 선교사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근대화 시기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이니 배재학당이니 이러한 지금도 내노라 하는 되게 유서가 깊은 사립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이죠. 그리고 여성교육과 사회봉사활동도 기독교에서 같이 전개하고요. 미신타파, 평등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활동들도 이제 기독교에서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국학연구와 문예미 종교의 세 경향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